자, 지금 검경 수사가 웃기는데요. 부른 사람 또 부르고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수사가 가지각색입니다. 자, 검찰은 검사 16명과 수사관이 지금 이성문이, 이한성이, 김문기, 정민용이, 김만배 등을 불렀고요. 정영학이 불러서 들었고, 경찰은 이성문이, 이한성이, 곽상도 그리고 박영수 인척인 분양업체 대표 이씨를 불렀습니다. 자, 검찰이 못 찾은 유동규 폰을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로 못 찾았던 건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요, 이 민간 개발 사업 현장에서 여태까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숱했고, 그러니까 대장동이 터지기 전에 김성수 감독이 안남시라는 걸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수라라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그런 영화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부패 커넥션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동탄 뉴스테이의 민간 이익이 2,402억으로 5년 전 추정치보다 8배가 뛰었다. 초과 이익 70%밖에 설계되어 있어서 민간 자본 투자처 자체의 성격이 변질됐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 25곳이다. 과도한 이익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공공개발이라는 허울을 쓰고 독점 정보와 권한을 앞세워 밀실에서 결정해서 나눠먹기 한 것이 대장동이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일확천금 도시개발 막으려면 공공참여 시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민간 개발 시에 개발 이익을 철저히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알죠? 아는데도 실제 현실은 법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갑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 오늘 보면 대장동 사업 입찰 컨소시움 3곳이 다 사업성을 축소했다. 개발 전부터 3, 4조 수입이 예상이 되었는데 계획서에는 1,000억에서 3,000억 뿐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모든 그 컨소시움들이 다 아파트 분양가 낮게 잡고 분양가의 이익 추정치를 제외하고 그리고 공공환수 이익 줄이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 4조 수익이 예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소 계상을 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게 대부분이죠. 자, 이재명과 S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처음에 그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공직선거 위반 등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23억을 받았다. 3억은 현금으로, 20억은 한 회사에 무슨 전환 사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자, 이 S사는 쌍방울이라는 과거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속옷 회사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쌍방울이라는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재명과 쌍방울의 관계라는 부분으로 지금 기사가 실명으로 떴어요. 더 퍼블릭이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S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걸 아주 다 깨고 나왔어요. 오늘 중앙일보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에 이 후보 측근들이 근무했었다. 이화영 등 S사 사회이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S사의 김모 전 회장이라는 사람은 김성태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이름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임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경제특보로 있고, 자, 이 쌍방울이 만기 전환 사채 100억짜리를 발행을 했고 그 중에 20억이 이태영 변호사에게 갔는데 이재명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열사가 4개쯤 나와요. V사, N사, M사, I사 등 나오는데 또 이재명 변호인단에 있는 나성철은 거기에 이제 N사의 사회이사고 이태영은 V사의 사회이사고 이태영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남석 변호사는 M사의 사회이사고 또 임동규 변호사라는 사람은 감사로 있고 M사에 김인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M사 소속인데 I사에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법무법인 M사의 소속이고요.
또 여기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이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난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회장으로 있지만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의 행보를 둘러싼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쌍방울을 경영하는 인물은 칼라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양성길이라는 사람인데, 업계에서는 김성태가 쌍방울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보이고 있고, 이 김성태는 레드티그레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7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지난 3월 대한전선이 보유한 쌍방울 지분을 매입하면서 쌍방울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쌍방울 인수 직후 수사를 받고 호남 지역 조폭과 공모회,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집 매수, 허수 매수 주문, 시세 조정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받았고, 이 파티게임즈 사태와 펀드 돌려막기로 1조 6천억 피해가 난 라임 사태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해서 라임 자산운용이 400억을 투자한 파티게임스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형 정권사들을 통해 파티게임즈 BW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장외업체로 넘겨서 손실을 회피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업계에 따르면 김성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브로커 엄씨를 소개받았고, 이 엄씨가 쌍방울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겸 회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엄씨는 남양 비비안 대표로 선임됐다가 2주 만에 사임을 했고요. 이후 라임 이종필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여기에 다 나와요, 라임. 자, 또 작년에 보면 비비안 이재명 테마주 수혜 임나 해가지고 사회이사 이태영 변호사 누구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 8일이에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이태영 법무법인 M 대표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임명해 이재명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비비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은 후에 이재명이 지지가 뜨면서 작년 9월 달에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무죄 받는데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는 비비안이 지금 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과 이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데서 이태영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현금 3억과 전환 사채 20억을 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관련해 변호사 비용 3억이 소요됐다 했는데, 실제 변호사 한 명한테 3억과 주식 20억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태영은 의정부 지검 차장검사를 내려놓자마자 이재명 사건을 맡았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깨시연이라는 단체가 여기에 녹취록에 보면 제보자와 A씨와하고의 지금 대화에 보면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딴 데 옮기면 안 된다. 수임료로 주식을 주는 사례는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인데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 이재명이가 지사 사건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측근들이요, 쌍방울 및 주요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쭉 있다는 겁니다. 쌍방울에 지금 김성태 그리고 그의 측근이라는 업무 부회장이란 이런 사람 보면 딱 전형적으로 라임에도 연루되고 주가 조작, 기업 인수, 합병 등과 관련된 전형적 요런 바닥의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현정이 있는 기획사가 박근혜 사저를 낙찰했는데 거기가 이제 IOK라는 데인데 고시가 만든 기획사인데 그 모기업이 또 쌍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김성태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고현정이 IOK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1인 기획사였는데 그런데 이 IOK가 그 이후에 2020년 10월에 쌍방울 계열사로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쌍방울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쌍방울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현 여권 인사하고 가까운데 박근혜 사저까지 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이 원하면 임대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신문에 이스타항공 노리는 쌍방울 라임 파티게임즈 사태 연결고리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래서 김성태가 2014년 지분 넘긴 뒤에도 회장 행보를 하고 있고 도피 중인 주가 조작 핵심 구본원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전북 출신 기업이라고 향토 기업인 이스타항공까지 인수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간 조선에는 보면 라임 브로커 엄씨가 박범계 국회의원 정무특보 명함을 가지고 로비를 했는데 쌍방울 그룹 박범계 후보자 이재명 도지사는 라임 브로커 엄씨와 어떤 관계이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피고인 엄씨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통해 이종필을 소개받은 뒤 이종필로부터 라임에 대한 금감은 검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종필에게 금감은 이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수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자가 박범계 정무특보, 이재명 경제특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 인사들이 이태영이가 지금 쌍방울에 관계된 거는 이미 말을 했고요. 전환사채, 100억 규모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발행한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고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있고 현재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있으니까 이재명과 이태영의 관계는 특수관계고 앞서 언급했던 변호사들 말고도 이재명의 머리라고 불리는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나성철 변호사와 함께 이 나노스라는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쌍방울 최대 주주인 광림은 곽윤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곽윤석은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실장, 인수위 기획실장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곽윤석이가 일신상의 사유로 고사해서 고지는 났지만은 선임되지는 않았고 이재명 밑에서 평화부지사로 지냈던 이화영이도 지금 킨텍스 대표인데 쌍방울 사회이사로 선임된 적이 있어요. 자, 이래서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은 물론 이화영이를 비롯해서 이태영 변호사부터 그 다음에 다른 이재명 관련 변호사들 쭉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다 자기 측근들까지 쌍방울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컷 뉴스도 쌍방울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 측근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의 지금 변호사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특정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 본인과 또 연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전후에 쌍방울의 본사 및 관련 회사의 사회이사로 속속 배치되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의혹도 의혹이지만은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한때 한국 국민들의 속옷 회사로 유명했는데 망하고 난 뒤에 기업 인수, 합병, 주가 조작 등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들과 관련해서 또 라임과 관련된 인물들까지도 결부되고
이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재명 측근들이 다 소속돼 있다는 거죠. 자, 저 사람들이 박근혜 집을 왜 샀을까? 또 왜 이재명이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 얼마나 권력이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먹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집단들이에요. 평생 이런 것만 하고 삽니다. 회사 인수해갖고요, 다시 쪼개서 팔고, 또 회사 인수해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런 거 쭉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재명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재명 스스로 아니라고 하기 전에요. 쌍방울 이재명 때리면 이미 1년 전부터 수혜 회사로 지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라는 권력을 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인수 합병 그리고 주가 조작 등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깊숙하게 맺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보면 이재명 지지율 1위 비비안 쌍방울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쌍방울은 내부적으로 주가 급등 이유 없다고 하고 이재명 관련주 쌍방울 11% 상승 마감.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